아, 자, 오늘은 시그마를 다시 복습해 볼게요. 목차는 처음에는 이제 시그마, 요런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기호의 성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첫 번째 목차가 될 거고, 두 번째 시그마란 무엇인가? 뭐래? 시그마의 성질 네 가지를 두 번째로 배워볼 거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네 가지의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시그마란 이제 다른 말로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네 가지의 시그마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얘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얘는 A1 플러스 AN,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N이에요. 그리고 얘를 그냥 이래요. 얘를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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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했을 때 얘는 K가 1일 때부터 K가 1일 때 이 1반항 이 시그마 1반항이거든요. K가 1일 때의 이 1반항에서부터 K가 1일 때부터 K가 N까지 그 자연수가 이제 차곡차곡 1씩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가서 AN까지를 모두 더하시오라는 게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K가 1에서부터 5까지의 시그마 뭐라고 할까? K 제곱이라고 하면은 봐봐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을 이제 5의 제곱의 값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시그마의 뜻입니다. 시그마는 뭐다? 수열의 합이다. 여기가 수열이 시그마의 일반항이라고 하나? 잠깐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해. 내가 언어를 모르겠다.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는 1에서부터 N까지 시그마 수열의 일반항. 잠만 기다려. 아무튼 이에 대한 언어는 무엇이다? 자, K가 1에서부터 5까지 자연수 1씩 올라갈 때 1부터 5까지 1씩 올라갈 때 이 단계마다의 K번째 일반항 단계마다의 K번째 첫 번째의 일반항부터 K번째 일반항 그러니까 K번째 일반항이 1부터 시작을 해서 5까지 올라갈 때마다 그 단계마다의 일반항의 값을 전부 다 더하시오가 이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란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자, 시그마의 성질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시그마의 성질은 뭐냐면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가 있고 더하기 시그마 더하기 BK라고 할게. 그냥 여기서 BK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이 뭐냐면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AK의 값과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BK 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자, K가 1, K가 2, K가 3, K가 4부터 땡땡땡 해가지고 K가 3에서부터 땡땡땡 해가지고 K가 N까지 올라가겠죠. 그때마다의 K번째 K 1반항 그때마다의 K가 1일 때의 1반항 A1 플러스 B1 2일 때 1반항 A2 플러스 B2 3일 때 1반항 A3 B3 그리고 마지막 AN 플러스 BN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과 이 값이 진정으로 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K가 1에서부터 1대 이제 A1, A2, A3 땡땡땡 가고 AN까지 가겠죠.
자, 그리고 bn 보면은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해서 땡땡땡 가서 bn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 값을 전부 더하래요. 이 값을 전부 더했을 때 뭐다?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 얘랑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K에 대한 일반항이죠. K에 대한 일반항에서 이 K에 대한 일반항이 더하기로서 K에 대한 식이 더하기로서 묶여 있을 때, 더하기로서 이제 이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그마를 분배 법칙 하듯이 적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시그마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시그마의 첫 번째 성질은 시그마 안에 있는 K번째 일반항에 대해서 시그마 안에 있는 K에 대한 일반항에 대해서 K는 1에서부터 N까지에 있는 시그마 안에 이러한 시그마 안에 여기에 있는 K에 대한 일반항에 대해서 이 K에 대한 일반항이 덧셈으로 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덧셈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때 우리는 시그마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배분하듯이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도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제곱 더하기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2K 더하기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시그마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의 원리로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일반 AK-BK도 BK라고 했을 때 요놈값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게 시그마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왜 이렇게 성립을 하냐면은 뭐 그냥 이렇게 똑같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B1, B2, B3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도 A1, A2, A3, A4, B1, B3, B2, B3, B4 이렇게 빼주면은 값이 같기 때문에 자 빼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그마의 값이 분배되듯이 적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문제에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8까지의 시그마인데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의 값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게 복잡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걸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그마를 분배하듯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시그마를 분배하듯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시그마를 분배하듯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아직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수열의 합인데 저희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8 곱하기 9 곱하기 17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를 4인데 이건 시그마의 성질 세 번째인데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 K에 대한 일반항에서 곱해져 있는 상수는 K에 대해 일반항에서 곱해져 있는 상수는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원리인데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는 36 곱하기 4가 되겠죠? 4 곱하기 36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쭉쭉쭉 가서 8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공차가 아니고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일단은 평균 내줘야겠죠. 그리고 끝항 더하기 첫 번째 항. 자,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을 하면은 이제 9가 되겠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줘야지 4, 9, 36 해서 이런 값이 나오겠고 여기는 이제 뭐 3, 8, 24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그마의 네 번째 성질이고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이제 시그마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그마의 성질을 얘기해 드리자면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었죠. C는 상수에 변하지 않는 수,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같은 상수를 의미하고 이런 상수에다가 AK가 곱해져 있을 때
ak가 곱해져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c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성질이 성립을 하게 되는가 라면은, 왜냐면은 봐요. 자, k가 1, k가 2에서부터 k가 3, 그리고 k가 어디까지 올라가? n까지 올라가겠죠. k가 n까지 올라가.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연수 단계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그때마다의 1반항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c 곱하기 a3 땡땡땡 가가지고 c 곱하기 an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k번째 1반항은 전부 다 c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나의 c로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A1, A2,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가가지고 AN까지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의 K가 1에서부터 N까지 시그마의 값이 이러한 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C라는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럼 C로 묶어가지고 그냥 시그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죠. 여기에 전체 의미는 이게 되니까. 따라서 자, K번째 1반항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밖으로 뽑아줄 수가 있다라는 게 시그마의 세 번째 성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가 있을 때 그냥 상수 c가 있다면은 얘는 그냥 c 곱하기 n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면은 자, 얘는 k에 대한 일반항이 아니에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적용될 그게 항이 없잖아요. k에 대한 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k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얘의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k가 1일 때도 c이고, k가 2일 때도 c이고, k가 3일 때도 c이고, 4일 때도 c이고, 5일 때도 c예요. 따라서 k가 n일 때도 c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값을 이제 n까지의 항을 곱해주니까 c 곱하기 n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의 4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제 수열의 합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서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열의 합은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이 있고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뭐냐면은 첫째 항에다가 끝의 항, 자, 끝의 항에다가 이제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겠죠. 등차 수열의 합이 되죠. 그렇다면 등차 수열의 합은 왜 성립을 하는가가 또 의문이게 되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나중에 배우죠. 나중에. 오케이, 나중에 배웁시다.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을 이제 시그마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시그마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자, 일단은 이제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이 AN의 첫째 항부터 마지막 n번째 항까지의 수열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해줄게요. SN이라고 해주면, 이런 SN은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냐면은, 이런 SN은 AK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네, 끝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네,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엿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첫째 항이 A1이고, 이제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AK 플러스 D가 되겠죠. 네, 첫째 항이 A고, 아니 뭐래, 이거 아니지. 아니야. A 플러스 뇌정지. 아니야. n-k. n-kd가 아니라 k-1t.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앞에 이제 시그마를 달아주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시그마를 달아주면 얘는 sn이 된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을 알아보았고, 등차 수열의 합 다음에는 뭘 배우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을 배워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 제가 등비수열에 대한 강의는 따로 찍어 올리진 않았어요. 왜? 등비수열 합은 등차수열이랑 별 다를 것 없이 뭐 비슷하니까. 자, 그렇다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첫장 a 곱하기 아래 k-1제곱이 되겠죠. 만약에 ak라고 한다면, 자,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은 k-1이고, 자, a 곱하기 rk-1이고, 따라서 시그마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표현하자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a 곱하기 rk-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검증해 볼까요? 자, 1 대입하면 a고 2 대입하면 ar이죠. 3 대입하면 ar제곱 땡땡땡 가가지고 n까지 가서 ar의 n-1제곱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등비수열의 합, 이제 r이 1이 아닐 등비수열의 합을 그냥 표현하자면은, 시그마를 이용하지 않고 등비수열의 합을 그냥 표현하자면 r이 1이 아닐 때 r-1분의 첫장 곱하기 이제 마지막 항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로서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인데, 여기에서 좀 암기가 필요해요. 제곱의 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뭘 가르칠 거냐면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k제곱,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k세제곱, 이 값이 어떻게 일반항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걸 보면은, 이거는 그냥 식을 전개,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수열의 합 k니까, k에다 짜자작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짜자작 들어간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n까지 가겠죠. 그럼 이거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2 플러스 2분의 자,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에다가 이제 마지막 항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n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 맞나? 아니야, 죄송해요. 이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 k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얘가 좀 복잡한데, 얘는 6분의 따로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증명을 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거는 그냥 외워주는 게 맞아요. 외워주세요. 네, 달달달 외워주시면 됩니다.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마지막으로 수열의 합 세제곱은 의외로 간단해요. 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리, 외워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다 제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네 번째 수열의 합을 배울 건데, 이거는 연속된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이에요. 차의 수열의 합. 이렇게 고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네 가지의 수열의 합 시그마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등비 수열의 합을 물어보는가, 또는 등차 수열의 합을 물어보는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연속된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을 물어봅니다. 고교 과정 내에서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연속된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속된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은 뭐냐면은, 할 때 이제 ak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연속된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이라는 건데, 수열의 합에 대한 건데, 일단은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k분의 1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를 a, b분의, 자, k 자체를 a라고 하고 k 플러스 1을 b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부분분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분분수는 이제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곱을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봐봐요. 이걸 이제 통분을 하면서 b-a가 되고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ab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가 있을 때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k분의 1을 상수는 아닌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상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얘가 상수는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상수라고 가정을 하고 상수라고 가정을 밖으로 빼줄게요. 그러면은 1-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그러한 식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도대체 왜 연속되는 두 수의 차이 합이라는 것을 연속되는 두 수의 수열의 합이라는 걸 배우는지. 자, 일단 연속된다는 게 뭐냐면은 k와 k 플러스 1의 관계 같은 걸 의미해요.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의 관계를 연속된 관계라고 합니다. 연속된 관계. 대충 뭐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 자, 연속된 두 수의 차는 뭐냐면 k와 k 플러스 1의 관계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수열의 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일단 봐볼게요. k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고, k가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k에다 3을 대입했을 때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k에다 4를 대입했을 때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저 쭉쭉쭉 가가지고 k에다 n을 대입했을 때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 있잖아요. 전부 다 더하라는 거잖아요. 수열의 합이니까 전부 다 더하시오라는데, 그렇다면 얘와 얘를 쓱쓱 지워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쓱쓱 지워지고 결국 남는 것은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가 아닌가? 네, 마이너스죠. 이렇게 이 연속되는 두 수의 차이 수열의 합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k분의 1을 빼먹었죠. k분의 1을 상수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상수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얘를 상수라고 할게요. 그냥 상수라고 인정해버려. 인정해버려. 자, 아무튼 상수 곱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 전체의 수열의 합을, 얘 전체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연속된 두 수의 차이 수열의 합인데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러한 예시가 좀 많아요. 예시를 또 가져와 보자면은, 오케이, 배워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잠깐만. 연속된 두 수의 차이 수열 합이 적용되는 것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n까지일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 여기서 분의 1을 이제 연속된 두 수의 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얘를 유리화 시켜주면은 양쪽에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해줄게요. 이렇게 곱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제곱 k의 제곱이 얘는 k가 되겠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는 1이 됩니다. 1이 되고, 그럼 분자에는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도 하나의 연속된 두 수의 차라고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k하고 k 플러스 1은 연속된 수니까. 루트가 씌워졌다 해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k가 1일 때 뭐다? 1 마이너스 루트 2. k가 2일 때 뭐다? k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k가 3일 때 뭐 루트 3 루트 4 뭐 등등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쭉쭉쭉 내려가고 언젠가는 k가 n일 때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쓱쓱 이렇게 언젠가 다 지워지겠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만이 남는다. 따라서 이 n의 값을 여기에 대입시켜 주는 것만으로 이 수열합이 전체 규명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되는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뤄볼 건데, 연속되는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에서는 이제 부분분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이 됩니다. 자, A, B가 어떠한 연속된 두 수라고 한다면은 A와 B 이렇게 이제 연속된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식을,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러한 식을도 마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 연속된 두 수의 차가 아니잖아. K랑 K 플러스 1,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의 관계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얘는 아까처럼 간단하게 풀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도 물론 그렇다면 연속된 두 수의 차의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 잠시만요. 어디 갔어? 오케이. 근데 얘도 부분 분수로서 얘 빼주면 시그마 k는 1에서 to n 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러한 식으로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 시그마 안에 있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줄 수도 있습니다. 까지의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속되는 두 수의 차가 아니라더라도 어떠한 규칙이 안에 보이잖아요. k가 1일 때 1 마이너스 3분의 1, k가 2일 때 2 마이너스 k가 2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지금 규칙이 안 보여요. 자, k가 3일 때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k가 4일 때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는데, 이때부터는 3분의 1, 4분의 1씩 지워지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k가 얼마일까? k가 n-2일 때는 어떻게 되죠? k가 n-2일 때는 n-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n분의 1. 이거 왜 계속 빠져? 다시 오케이. 자, 다시 k가 n-1일 때는 n-1분의 1 마이너스 맞아? 오케이, 맞죠? n 플러스 1분의 1. k가 n일 때는 n분의 1 마이너스 k가 n이 되면은 n 플러스 1이 되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것도 없어지겠고, 이것도 없어지겠고, 이렇게도 없어지겠죠? 쭉쭉쭉 없어지면서 4분의 1도 없어지고, 5분의 1도 없어지고, 여기 4분의 1도 없어지고, 3분의 1은 없어지는데, 이 끝자락 1이랑 2분의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n분의 1이랑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도 대충 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래다가 이 전체 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아까 요 값이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항을 여기다 대입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 수열의 합을 전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강의 여기까지.